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청문회에서도 블라인드 펀드라면서 나는 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동균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조국 그동안 블라인드 펀드, 코링크 이름도 못 들어봤다, 블루 펀드 정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조국이란 사람은 이제 하다가 까도 거짓말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펀드 참 논란의 중심이고 또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건데 여기에 대한 이 조국 일가의 은폐 시도가 점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범동이 펀드 의혹을 막으려고 애쓴 정황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또 해외에 있으면서 조국 부인 정경심 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지금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국도 이 펀드 투자 운영 보고서에 조작한 개입이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또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바로 알고 보니까 이 투자 운용 보고서 조국의 지시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진술에 따르면요. 남편이 필요해서 갖다 달라니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씨가 그냥 본인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필요해서 갖다 달라 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조국도 이 보고서를 요청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어제 보도에서도 언급했던 건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급조된 보고서가 정경심 씨를 거쳤던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조국에게 보고서가 직접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조국이 이 펀드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어떤 정황상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코링크 PE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한 겁니다. 최초 작성된 초안이 조국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됐다라고 진술을 했던 겁니다. 이 펀드의 설립 시기, 목적 등을 간추린 초안을 원래 정경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정경심이 지방에 있는 바람에 문서를 조국에 대신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정경심한테 주려고 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조국에게 전달됐다. 그럼 다시 말해서 조국도 이 해당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진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급조된 보고서 초안이 인편으로 조국에게 직접 전달됐다. 그런데요. 이 초안에는요.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내용이 없고 그냥 뭐 일상적인 약간 투자 운용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 뭐 당연히 거기에는 어디에 투자인지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 당시엔 없었는데 이 초안이 검토되고 나서 블라인드 추가가 요청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그 블라인드라는 게 어디다 투자인지 모른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경심 씨가 초안을 검토한 뒤로 코링크 PE 측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블라인드 관련 조항을 넣어서 보고서를 수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참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게 투자자라면서요. 펀드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사장님 노릇을 하는 거죠? 투자자가 지금 관련 조항을 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이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라는 게 정기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정기보고서에 블라인드 관련 조항이 있냐 없냐 그거 좀 알아봐라 시켰다는 거예요. 코링크 PE 이사가 직원에게 휴일에 전화해가지고 그 정기보고서에 블라인드 내용 있어 없어? 그 왜 물어봤겠습니까? 왜? 정기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야지 조작이 편한 건 아닙니까?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고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정기보고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 알아봐라. 주말에 그걸 알아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겠냐? 바로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일가가 지시한 것으로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펀드 반치인상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내용의 그 이제 블라인드 내용이 추가된 중간 수정본을 이제 정경심 씨에게 전달했고요. 이후에 여러저러 이제 수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본, 그 최종본이 바로 지난 2일에 열렸던 조국의 아몰랑 간담회에서 공개됐던 겁니다. 조국은요, 그동안 이 펀드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란 말을 놓쳤었어요.
돈이 어디에 투자된지 모르도록 설계돼서 나는 투자 정보를 사전에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문재인의 국정과제 산업에 투자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압력 행사한 거 없어. 왜? 어디다 투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압력을 행사해?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앞서 다 보여드린 내용만 봐도 정경심 씨가 펀드 운영에 개입을 했고 또 청문회를 앞두고 뭐 대응책을 만들겠답시고 조범동, 최태식 등등이 막 연락하는 그런 걸 다 목격했고 심지어 조국이 그 해당 보고서 초안을 직접 받았다라는 지금 사실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저희가 보도에서 또 언급했던 건데 바로 이 투자 운영 보고서 펀드 방침 3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나와 아내는 어디다 투자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 조국의 아몰랑 시리즈가 일단 9월 2일에 그 아몰랑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온 문서에서 투자 대상 알 수가 없다는 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으로 온 문서가 그 급조된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앉지 않느냐. 이거 봐봐라. 여기 투자 대상 모른다고 돼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말하는 거는 저는 물론 제 아내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어제 저희가 보도했죠. 이 정경심 씨가 WFM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라고 질책까지 했던 그런 것이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국의 발언은 하나하나가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또 드러났고요. 또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논리 폈는데요. 블라인드 펀드에서 어디에 투자한지 자체를 모른다.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알려주지 않고 회사 이름 자체가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펀드인지 뭔지 몰라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당연하죠. 수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그 내역을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펀드 정관에도 분기별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그리고 그 부인 정경심 씨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링크 관계자가 또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정경심은 다른 펀드 투자자들과 달리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사들에게 직통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링크 PE의 투자자 중에서 정경심은 유일하게 회사 이사랑 바로 연락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펀드 투자하신 분들 펀드 투자하셔서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 펀드를 맡겼어요. 그러면 삼성증권 이사한테 전화하십니까? 아니죠. 본인 펀드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은 그 펀드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고 그 직원이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경심 씨는요, 본인이 투자한 펀드 회사에 이사하고 바로 전화가 된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투자자입니까?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투자자를 넘어서서 운용도 뭔가 병행했다. 지금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정경심 씨가 지목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운용과 투자를 병행한 것이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또한 조국이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이 펀드 논란으로 조국 그리고 조국 부인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결국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조국이 결국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급조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블라인드라는 얘기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막상 블라인드 펀드도 보통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걸 다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블라인드 투자라는 게요, 투자를 어디에 했는지를 가린다는 게 아니라 이 모집 과정에서 뭔가 그 블라인드 과정이 있다는 거지 투자를 어디다 했는지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사실요, 이거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본인이 펀드를 투자했는데 어디다 투자했는지 모르면 그 왜 투자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대출하고 뭐 지금 예금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펀드라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펀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가령 국내 주식형에서 뭐 삼성그룹주 펀드, 아니면은 뭐 석유주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거는 공모펀드뿐만 아니라 몇몇이 모여서 결성하는 사모펀드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란 사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이번에 사모펀드를 처음 알았다고 했지 않나? 심지어 이
사모펀드와 그래서 내가 상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건데 지금 심지어 코링크 피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드러난 증거물들 그리고 뭐 최태식 조범동 등등 통화 내용 이러한 정황들을 보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PB의 진술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은 결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뭔가 합을 맞추려고 짜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또 정황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이미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결국 블라인드다 뭐다 하면서 궤변을 늘어났던 조국 그리고 그 일가족의 주장은 한낱 물거품으로 다 날아갈 것이고요. 뭐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애초에 법무부 장관실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다? 바로 법무부 산하 검찰의 조사실일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보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은 주변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더라도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말했던 대로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은 아직까지도 검찰개혁은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갈 곳은 우동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의 한 수 구독자 100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버튼 모두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100만이 되면 저희가 좋은 정보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